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고 현재 일본 인터넷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이 나루히토 일왕과 독대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 언론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일본의 언론은 모두 이 사진 한 장만을 공개하며 무릎 위에 두 손을 공손히 얹은 바이든, 천황의 예의가 대단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은 이러한 일본 언론을 조롱이라도 하듯 곧바로 트위터에 바이든과 나루히토의 한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은 일왕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만지는 등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국민이 일왕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딱히 자신의 윗사람도 아닌 일왕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을 비난하는 그들의 심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잣대만 맞춰 타인을 평가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아이돌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송에 임할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게 일상입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고, 문화가 다르다 해도 일본 방송에 나오는 이상 그만두세요 라며 한국에서 찍은 방송이 일본에서 송출되고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네티즌도 있으며, BTS는 태도가 기분 나빠서 싫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올고다 아이들 교육에 좋은 아이돌로 소문난 BTS를 애써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냥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게 배 아파 일단 혐오하고 보는 거면서 음침한 국민성답게 예의 범절을 운운하며 한국 때리기라는 것이 참 그들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렇게 음침한 일본인들의 집념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감히 천황 앞에서 다리를 꼰 바이든을 덕가기 위한 일본 네티즌들은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바이든이 천황과 인사하는데 악수도 하지 않고 허리도 굽히지 않는다며 역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오바마가 가장 훌륭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키히토 천황이 예를 표했기 때문이다. 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친일 성향을 띠었던 버락 오바마를 찬양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일본 네티즌들과 달리 일본을 대표하는 얼굴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곧이어 열렸던 바이든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긁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는 시종일관 바이든과 붙어 다니며 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평양산 랍스터, 나가노산 연어, 도쿠시마 채소 등 일본에서도 최상급의 식재료를 모아 그에게 만찬을 대접했는데,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기시다 후미오의 아내가 기모노를 입고 바이든에게 차를 따라준 장면이었죠.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미에 흠뻑 빠져있다, 미국을 압도한 일본의 3세 외교, 유코 부인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는 극찬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이를 지켜본 미국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기시다는 엄청난 애주가이기에 국빈을 대접할 때 주로 진귀한 술을 대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 대신 차를 대접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일본의 퍼스트레이디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술을 따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차를 따르는 유코 부인을 지켜보는 기시다의 눈빛은 마치 그녀가 바이든을 잘 대접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일본의 언론에서도 밀착 접대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강조하며 내보냈는데, 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퍼스트 레이디를 접대부로 활용하다니 놀랍다였던 것이죠. 이러한 반응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본 열도는 현재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대만의 한 방송에서는 일본의 이상한 문화라며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친구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술집에 같이 가면 반드시 남녀 순으로 번갈아앉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 줘야 하기 때문이죠. 남자가 술잔을 비우면 여자가 이것을 지켜보다가 반드시 바로 술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주가 나오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안주를 가장 먼저 덜어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며 과장하지 마라, 술집 접대부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냐 따져들었지만, 이 방송에 출연했던 일본인 출연자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만약 남자가 저에게 음식과 술을 챙겨준다면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대만에 와서도 이 사람과 술집에 가서 술을 따라주고 새우도 까주고 다 했는데요. 라며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일행 남자를 접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력을 과시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 남성은 한술 더 떠서 우리들은 여자들이 없을 때 누가 여성력이 높은지 토론을 합니다.
서비스를 잘하면 좋은 여자죠. 대만에 처음 왔을 때에도 여자들이 당연히 음식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편하게 앉아서 자기 것만 먹고 있으니 정말 당황했습니다 라며 오히려 대만의 여자들이 매력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으니 자신의 아내가 미국 대통령을 잘 접대하는지 감시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모습, 이를 보며 국뽕에 차오르는 일본인들의 기괴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교는 실리가 가장 중요하니 이 접대를 통해 일본이 실익을 충분히 거두었다면 그들 나름대로 행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일본을 떠난 지금 이번 회담의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더 문제되는 것인데요. 지난 25일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인데 바이든이 일본에 있을 때도 아니고 귀국 비행의 길에 올라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무력 도발에 대한 세간의 비난 수위는 상당히 거센데요.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를 공중에서 격추시킬 수도 있다고 대놓고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한 도발의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미국 현지 시간 26일 오후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이 99%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동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죠. 사실상 세계의 구도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 국가로 나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남아있으면 유엔 안보리는 없으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했던 무수히 많은 외교적 문제에서 그 무능함을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에 따라 언제라도 상임이사국에서 배제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23조 제1항에는 중화민국 프랑스,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죠.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름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듯 중화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로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대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현재 중공의 영문명은 피플즈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대만이 현재의 대만섬으로 쫓겨난 직후에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한국전쟁 당시에도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후 대만의 국제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중공이 새로운 패자로 우뚝 서자 중공에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빼앗긴 바가 있죠. 너무나도 졸속으로 처리된 사안이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중공의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도 졸속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소련의 계승국이라는 지위 때문인데 소련은 공화국 연방이기에 만일 현재 남아있는 과거 소련의 연방국들이 새로운 표결을 실시하여 러시아의 계승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러시아는 언제라도 상임이사국에 남아있을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이 있겠죠. 미국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 방문해서도 자신의 이러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의 동참을 요구했는데요. 중국,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했기에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방위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근거로 미국의 지지를 들고 있기에 현재 일본의 많은 언론은 바이든의 방일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전쟁 가능한 자주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딴지를 거는 언론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저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30년 전부터 동의해왔습니다.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 나온 사안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지지는 말 그대로 지지에서 그칠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커피클럽으로 유명한 한국 등의 유엔 회원국들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이 절대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척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다음의 사진에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의 모습인데요.
쿼드 회원국인 미국, 인도, 호주의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쳐다보며 환담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는 혼자 멀찍이 떨어져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어차피 영어도 못하니 별 수 없다 라며 쓴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는 어릴 적 경제산업성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몇십 년 전의 영어 이미 다 잊어버렸을 거야. 일본식 영어 발음에 익숙해졌을 텐데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일본의 영어 발음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끝까지 자조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쿼드라는 조직조차 다른 국가들이 일본을 그저 대중국 압박의 움직임에 몸빵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최근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중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쿼드 회원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포함해 같은 뜻을 지닌 파트너국들과 쿼드 플러스 형식으로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실용적 연합체를 형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쿼드에 가입한 일본이라며 다시 한번 일본은 사실상 서양 국가라는 타라 입구의 헛소리를 짓거리는 일본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치는 보고서였죠.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현재의 스탠스를 비웃듯 일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은 최소 2발이라는 추측만 내놓는 등 일본의 감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북한 미사일을 두고 한일 정보가 불일치한다. 정보 공유의 혼란은 유사시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상호 불신이 안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며 과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는 일본의 레이더 탐지 능력이 절실한 한국을 위한 협정이라고 했던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소미아가 절실한 것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호소하죠. 결국 일본은 바이든의 방일로 미일 동맹의 강화도 약속받지 못했고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국에 더 저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만 마주치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직접 나서 접대까지 할 정도로 자존심 따윈 없었던 일본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